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기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 위협 요인이 되겠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 최대 위협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장기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간혹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물가 목표 2%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논쟁, 우리 장기 투자자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 생각도 포함을 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연준의 목표 인플레 수치는 2%입니다. 이 수치가 왜 2%로 설정이 되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뚜렷한 근거와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설정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주류고요. 그냥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그런 목표라는 게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표 인플레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연준의 전도표입니다. 지금 장기금리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전망치 한번 보시게 되면 2.5%의 지금 중간값을 보이고 있죠. 연준 의원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점도표를 찍고 있는 게 이 장기금리인데요. 한번 위에 거도 보시면 바로 직전이었죠. 점도표가 나오는 12월 달 FOMC 회의에 또 마찬가지로 2.5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도 전전 9월 달이죠. 2.5 마찬가지고요. 6월 달도 2.5, 작년 3월도 2.5.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다 2.5를 찍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장기금리 목표치를 2.5로 본다는 연준 의원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먼 미래의 일을 지금 알 수 있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습관처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장기금리는 2.5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던 시기든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시기든 최근 몇 년 사이 연준의 점도표상에 장기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2.5%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이 이제 연준의 장기금리 목표치가 2.5%라는 뜻이겠죠. 이 전도표는 19년도 기준이니까요. 이때도 이제 상당히 기준금리가 높았었죠. 이렇게 높았을 때도 2.5였고, 이렇게 낮았을 때도 2.5였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 금리의 타겟은 항상 2.5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장기 금리에 대한 의미가 뭔지, 왜 2.5%로 중앙값이 잡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기 중립금리를 2.5%로 유지한다라는 말은 적절한 금융 정책 하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금융 충격이 없는 경우 수렴하는 정책 금리를 뜻하는데요.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장기 금리의 목적이 뭐냐면 경제 활동을 수반할 때 나타나고 있는 장기 잠재 성장률의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것이죠. 이때 유지할 수 있는 장기 금리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꾸준히 이제 보셔야 될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 2%,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이 잠재 성장률, 미국의 경제 활동이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이 뜻의 잠재 성장률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양한 GDP 측정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목표치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변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경제 활동에서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미국 걱정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뜻하는다는 것에 좀 핵심이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 수준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현재 목표치인 2%를 수준으로 유지한다라는 전제로 반영됐다라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준 의원들이 어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2.5를 찍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가 된 건데요. 하나는 잠재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목표 수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가 2%로 대부분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변수라고 보기에는 그냥 어렵고요. 그냥 상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잠재 성장률만 보고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은 장기 금리를 예측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변함이 없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물론 뭐 장기금리 전망치가 모두 중앙값이 모두 2.5%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장기금리 전망치 중앙값이 2012년도에는 4%까지 간 적도 있었고 이후에 점차 낮아져서 18년도 3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3%, 뭐 이후에는 2.75% 등등 계속 이렇게 좀 낮아졌죠. 지금은 2.5가 장기금리 전망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3%였던 뭐 4%였던 높은 장기금리 전망치를 기록하던 시절에도 모두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는 2%를 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전망치를 찍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 말은 만약에 목표 인플레 수치가 2%를 넘어서서 상향 조절이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라는 뜻이죠.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이 상수로만 봤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2%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연준 의원들이 장기금리 중간값은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하게 찍던 2.5%가 아니고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니, 이제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좀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제 좀 많아지면서 연준의 목표 인플레 수치를 2%가 아니고 3%까지 상향 조정되는 걸 논의하는 분위기가 있게 되죠. 물가 목표 상향 조정은 그래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중앙은행 목표치 2%를 달성이 어렵다. 뭐 이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다양한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전 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지금 뭐 그런 시립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폴 크루먼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등등 지금 물가 목표치를 3%로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준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인플레 목표치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긴 하겠지만 이를 공식화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이런 움직임은 물가와의 싸움을 연준이 중앙은행이 포기했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고 곧 시장의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의견으로 팽팽하게 논쟁이 되고 있다는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물가 목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듯 하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죠. 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목표 인플레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장기금리 전망치 중앙값이 3%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물가 목표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뭐 이 논의 자체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저는 올해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이내라도 빠르게 꺾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가 목표 상향 조정 논의가 따라서 이제 한때 노이즈로 지나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논쟁이 확대되고 재생산돼서 뭐 지금 논쟁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목표 상향 조정은 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큰 이슈가 아니고 작은 이슈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를 바꾼다, 지금 뭐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를 바꾼다, 이런 것은 큰 이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전쟁에서 연준이 뭐 항복했다라고밖에 해석될 여지가 없으니까 이 역사상 남을 아주 뭐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큰 이슈인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를 상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물가 지표를 수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의 전반적인 물가 변화 지표의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뭐 일부 품목을 뺀다든지, 뭐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방식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억지로라도 목표 인플레 2%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끝까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도 그럴 것이, 지금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물가 지표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것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가 지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지금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목표 인플레 수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슈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목소리들이 뭐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뭐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